안녕하세요, 친구들. 모차르트입니다. 비트코인이 거의 10만 달러입니다. 우리는 9만 5천 달러에서 이익을 내며 마지막 롱 거래를 마감했고, 지금 새로운 리미트 주문을 걸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현재 활성 거래 중에는 이더리움만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꽤 괜찮은 이익이 있습니다. 즉, 모든 거래는 텔레그램 채널에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본질적으로 그들을 복사하지만 텔레그램에서만 제공합니다. 텔레그램 채널 링크는 이 영상 설명 아래에 있습니다. 저는 또한 솔라나의 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비트코인에 대한 리미트 주문은 유지됩니다. 솔라나에 대한 리미트 주문도 텔레그램 채널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금 많은 초보자들이 제가 어디서 거래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바이빗 거래소에서 거래합니다. 즉, 전체 CIS 시장의 가장 좋은 거래소입니다. 특히 러시아를 위해서요. 이 영상 설명 아래에 등록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첫 입금에 대해 최대 3만 달러의 모든 보너스가 있습니다. 물론 입금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즉, 핵심 질문은 이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이며 어디에서 기다려야 하는가입니다. 글로벌 트렌드의 전환이 아니라 적어도 정지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조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이야기해 봅시다. 흥미로운 매트릭이 많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들을 좋아합니다. 영상을 길게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첫 번째 것은 볼륨과의 다이버전스입니다. 여기서 볼륨이 각 새로운 임펄스에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우리는 또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보세요.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장기 보유자들, 즉 long-term holder, net position change, 즉 그들의 순위 변화입니다. 여기 이 녹색 히스토그램에서 그들은 축적하고 있으며 정점에서 이것은 30일 변화입니다. 그들의 총장에서 모든 LTH 참가자들은 비트코인을 155일 이상 보유한 사람들로 170천 비트코인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들은 활발히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동안 그들은 294천 비트코인을 매도했습니다. 이 매도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스팟 ETF에서의 유입도 있습니다. 많은 자금이 그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유입에 대한 분석입니다. 제가 바로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개월 동안 여기서 우리는 비트코인 유입의 급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30일에 그들은 총 12,500 비트코인을 구매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거의 20천 비트코인을 구매했습니다. 여기서 12.2 비트코인을 구매했습니다. 여기서 10.5 비트코인을 구매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입이 강력하며 특히 트럼프의 실제 승리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략 11월 13일까지 이러한 유입이 유출을 상쇄했으며 이는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압력을 의미합니다.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대략 11월 13일 기준으로 한 달 동안 거의 12만 비트코인의 순유입이 있었고 장기 보유자들의 지출은 13만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델타는 거의 0에 가까웠지만 최근에 이것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차이는 이미 거의 20만 비트코인에 달하며 즉 한 달 동안 유입은 10만 4천 비트코인이고 장기 보유자들의 지출은 거의 30만 비트코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3월에도 관찰되었지만 그곳에서는 차이가 더욱 뚜렷했습니다. 즉, 유입이 9만 비트코인으로 줄어들었고 지출은 50만 비트코인을 넘었습니다. 즉, 차이가 5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때 시장은 이러한 매도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여러 달 동안 매우 긴 횡보세로 들어갔습니다. 즉, 지금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도 압력이 이미 유입을 심각하게 초과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보여드린 거래량의 이러한 다이버전스를 고려할 때 여러분께 주의하시고 현재 상황에 모든 자금을 투자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즉, 이 비트코인은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스팟 ETF가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없다면 누가 이들을 구매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간단합니다. 새로운 사람들, 즉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시장에서 활동을 보이는 구매자에 대한 다이어그램입니다. 가장 새로운 것들 외에는 모든 코호트를 제거했습니다. 즉, 24시간 이내에 3개의 코호트 정말로 아주 새롭고 신선한 것입니다.
요일과 주, 그리고 월, 현재 모든 블록체인에서의 전체 활동에서 그들은 23, 24%를 차지합니다. 이는 매우 많은 수치입니다. 3월, 이 모든 글로벌 트렌드가 중단되기 전 그들의 활동은 약 32%였습니다. 현재보다 높았지만 지금 우리는 다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2021년에는 다이버전스를 통해 그들의 활동이 정점에서 10%를 넘었습니다. 블록체인의 50% 이상이 한 달 이내에 신선한 자금이었습니다. 이것이 주요 구매자들입니다. 간단히 말해 아마도 한 번도 면도하지 않은 초보 투자자들입니다. 들은 뉴스에서 비트코인이 곧 1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들었고 점점 더 빨리 곧 10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캐티 우드, 마이클 세일러, 아서 헤이스 등에게 들은 바와 같이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량이 있으며 그들은 구매에 나섰습니다. 즉, 이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조심할 것을 권장하며 10만 달러라는 둥근 숫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정말로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기서 자주 발생하듯이 가격은 스퀴즈를 통해 이를 돌파할 수 있으며 이 채널의 상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퀴즈로 위로 돌파할 수 있으며 102, 103에서 빠르게 돌아올 수 있고 104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한계선으로는 이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략 그쪽에서 이 한계선을 보고 싶습니다. 빠르게 돌파할 수 있고 빠르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최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의미 있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어딘가 90 근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한 후 이미 새로운 성장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통합을 거칠 수 있습니다. 왜 새로운 성장 단계로 나아가야 할까요? 왜 3월처럼 긴 조정이 아니고 글로벌 트렌드의 전환이 아닐까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상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것은 이른바 실현되지 않은 수익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보는 일반적인 수익이 아니라 실체와 같은 개념을 고려한 것입니다. 실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조직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전환을 제거합니다. 즉, 대규모 보유자는 여러 지갑을 가질 수 있으며 그들 사이에서 전환을 하여 전체적으로 공개 지표를 깨뜨리고 약간 왜곡된 인식을 초래합니다. 저는 글라스노데를 통해 더 깊은 접근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오류를 확인하고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순수한 실현되지 않은 수익으로, 참고로 아직 환희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환희의 영역은 항상 도달되었으며 이는 2010년부터 비트코인 거래의 모든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곡선의 색을 파란색으로 바꾸었고, 즉 이른바 탐욕의 영역입니다. 환희 이전은 녹색 영역이며 녹색 영역과 환희의 영역은 파란색 영역입니다. 그곳은 시장에서 물러나고 도망쳐야 할 영역입니다. 현재 우리는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즉, 현재 우리는 탐욕의 수준이 3월의 값조차 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글로벌 트렌드의 하락 전환은 다이버전스나 매우 강한 극단적인 환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2018년입니다. 같은 해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경고했습니다. 극단적인 강한 환희, 정점값, 그리고 여기서 이중 환희를 통한 다이버전스입니다. 현재까지 우리의 환희는 하루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3월 13일 작은 파란 점이 있습니다. 그때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13전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하루 동안 환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겨우 그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환희가 없습니다. 즉, 이것이 글로벌 트렌드의 끝이 아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지표는 이미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 보유자, 즉 LTH가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2주 기간의 일수입니다. 그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 매우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은 모든 장기 보유자들이 아닙니다. 15일 기간 중 현재까지 2주 동안 약 12, 13일 동안 이 비트코인이 매도되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대부분의 장기 보유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가격이 더 높아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3월에는 15일 기간 동안 모든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했습니다. 즉, 거의 모든 장기 보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으며 심지어 그와는 거리가 멉니다.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이것은 MBRV 비율, 즉 시장 가치 실현 가치로 역사적 데이터에 따르면
모든 장기 보유자들의 수익이 350%를 초과할 때 이익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즉, 2.5배입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이 수치가 그들이 적극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기준은 11월 11일에 초과되었습니다. 즉, 2.5배 기준으로 그들의 가격은 89천 달러에 있었고, 현재 며칠째 이 가격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극단적인 이익의 기간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도 1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2월, 1월 3개월 동안 극단적인 이익이 있었고 정점에서 그들의 이익은 350%가 아니라 거의 800%에 달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우리는 이제 막 장기 보유자 기준으로 극단적인 이익 구역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3월의 정점에서도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이란의 타격까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사이클을 보면 2017년 5월 초부터 2017년 말까지 긴 분배 기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6개월 동안 이익을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의 비율로 볼 때 우리는 아직 환희의 구역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매트릭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이 또한 MVRV 비율이지만 상대적인 비율이 아니라 S, 즉 표준 편차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우리는 가격이 방금 빨간 선인 하나의 표준 편차를 넘어섰고 그곳에서 며칠 동안 거래되고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2021년에도 같은 행동이 12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세장 뜨거운 단계에서 이러한 행동은 또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에 어떤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선에서 어떤 조정이 있었고 그 후에 상승이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아마도 비슷한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강한 조정을 볼 것 같고 특히 이미 충분한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통합 이후 아마도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우리는 이 상승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이고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이클의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트코인이 최소한 11만 달러 이상으로 오르기를 기대합니다. 즉, 제 목표는 사이클에서 9만에서 11만 달러였고 우리는 이미 중간에 있습니다. 저는 11만 달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11만 달러가 최적의 기준선이며 어쩌면 12만 달러일 수도 있습니다. 11만에서 12만 달러 이상은 저에게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채널을 만들든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조정이 있을 경우에도 연속적인 상승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제 관점에서 알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며 그들은 미친 듯이 상승할 것입니다. 모든 알트코인이 아니라 많은 알트코인들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것은 시스템에 들어오는 자금입니다. 즉, 어제인 11월 21일 기준으로 화폐량의 순변화가 8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매우 많은 양입니다. 아래 파란 선을 보세요. 이것은 테더가 발행한 돈의 양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이것은 130억 달러였습니다. 130억, 달러 130억. 예를 들어 3월의 정점에서는 약 90억에서 1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제 다음 그래프로 이동하여 테더가 발행한 이 돈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지갑으로 가지 않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보관합시다. 바로 거래소로입니다. 현재 130억 달러 중 거의 120억 달러가 거래소로 갔습니다. 즉 거의 모든 돈이 거래소로 갔습니다. 들은 모두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신선한 유동성입니다. 3월에 거래소에서 발행된 90억 중 30억만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9분의 1입니다. 30%. 따라서 현재 10만 달러의 비트코인과 같은 무거운 자산에 이렇게 많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비트코인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알트코인에 분배될 것입니다. 즉, 유동성 체인에 따라 이동할 것입니다. 다음 코인들은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솔라나로, 이더리움으로, 도지코인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자금이 밈코인으로 들어갔지만 아마도 앞으로도 밈코인으로 더 들어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페페로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바로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로키로도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코인들로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미래에 누군가에게 매력적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모든 오래된 코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르다노, 링크와 같은 코인들입니다. 이데오리움은? 알겠어요.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언젠가는 요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컴플럭스나 스타크넷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도트는 물론입니다. 너도 아마 반쯤 죽어있지만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코인들입니다. 이 모든 돈은 그쪽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자금 규모에 대해 매우 가벼운 만큼 그들은 물론 100%는 아니지만 10%는 될 것입니다. 제 관점에서 어떤 수익은 확실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자금 규모 때문에 심지어 3월에 같은 DOT가 바닥에서 3, 4배 상승했더라도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2021년 다스의 중반, 즉 25달러에 도달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제가 알트코인에 대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특별히 판매하지 않고 정말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것만 아주 일부만 고정합니다. 예를 들어 솔라나나 카르다노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제가 시장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모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모차르트였습니다. 또 안녕히 계세요.